우리가 복근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 몸에 복근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복근의 크기와 체지방이 쌓인 두께에 따라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희입니다. 아직까지 뱃살을 빼기 위해 복근 운동을 하는 분들을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명한 복근을 만들기 위한 운동 방법과 복근 운동을 하면 정말로 뱃살이 빠지는지, 특히 이번 영상은 해부학 교수님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고 보다 전문적인 복근 해부학과 이론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복근이 안 보이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복부를 덮고 있는 체지방이 많거나 복근의 두께가 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근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 몸에 복근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복근의 크기와 체지방이 쌓인 두께에 따라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체지방을 감량하고 나면 배에 희미하게 그림자가 생기면서 복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체지방이 빠져도 복근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 복근의 알맹이가 굵게 보이지 않아요.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는 부위의 체지방만 빼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논문 결과에 따르면 복근 운동을 6주간 실시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에서 복부 체지방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부 운동을 통해 복근의 근지구력은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즉, 복근 운동만으로 배의 체지방을 빼기는 어려우므로 무작정 복근 운동만 하는 것보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지방을 감량하며 근 사이즈를 키우기 위한 복근 운동을 해주셔야 해요. 회원님들을 보면 주로 많이 하는 복근 운동이 크런치, 쉿업, 레그 레이즈, 플랭크예요. 하지만 이게 자세 변경 없이 기본 플랭크는 이미 정말 많은 논문의 결과로 복근의 활성도에 큰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플랭크를 이용하여 복근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골반에 후방 경사를 준다거나 여러 도구를 이용하여 변형된 형태의 플랭크 동작을 해야 해요. 하지만 이런 변형된 플랭크는 전문가의 코칭 없이 처음부터 혼자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피플리 플랭크 영상을 참고하시면 물론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플랭크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운동 중 어떤 운동이 어떤 복근에 더 많은 자극을 주는지 확인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연구마다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어요. 따라서 원하는 복근을 발달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운동을 사실 찾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잘 맞는 운동, 자극점을 잘 느낄 수 있는 복근 운동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케이블 크런치를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특히 복근 운동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복근의 해부학적 위치와 기능을 잘 생각하고 원하는 부위에 자극을 느끼며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복근은 갈비뼈 아래에서 골반 위쪽까지 몸통을 다 둘러싸고 있으며 복직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이렇게 4개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식스팩, 초콜릿 모양으로 불리는 복근은 복직근이라는 한 개의 근육입니다. 복직근은 우리 명치 아래서부터 치골까지부터 긴 세로 모양으로 있는데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두꺼워지면 복직근이 선명해지면서 세로로 3개의 줄이 보이게 됩니다. 이 3개의 선 사이에 가로로 선이 생기면 초콜릿 조각처럼 복근이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우리가 근력 운동을 통해 열심히 근육을 키우면 하얀 힘줄보다 빨간 힘살이 두툼하게 커져요. 그래서 복직근을 키우면 가로로 생긴 힘줄을 뺀 나머지 부분이 커지면서 여름에 쓰는 워터베드에 바람을 빵빵하게 넣었을 때처럼 올록볼록한 모양의 복근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복근은 우리 양쪽 옆구리에 세겹으로 겹쳐 있습니다. 외복사근은 우리가 주머니에 손을 넣는 사선 방향으로 결이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복근이 많이 발달하고 체지방이 적은 분들의 옆구리를 보면 사선 방향으로 근육 결이 보이는데 외복사근이 옆구리의 가장 표면에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외복사근보다 깊은 곳에 내복사근이 있고 이 근육은 외복사근과 반대 모양의 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복행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복직근과 반대로 가로로 근육의 결이 있어요. 이 복행근은 다른 복근들을 위한 부착 부위의 안정화 역할을 하며 복압을 올리고 등에 있는 중요한 근막인 등허리 근막의 장력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복행근은 우리 몸통의 안정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입니다. 우리 복근의 붙은 위치와 모양을 고려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근을 수축할 수 있는데
물론 하나의 운동이 하나의 복근만을 수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깊이 관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복직근은 몸통에 세로로 길게 있기 때문에 상복부를 강화하고 싶은 경우 골반을 잘 고정시키고 상체를 일으키며 컬업 혹은 싯업을 해주면 좋아요. 다만 이때 목만 움직이면 복근 운동은 되지 않으니 등 쪽의 날개뼈가 바닥에 더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해주세요. 하복부를 타겟으로 할 경우 리버스 크런치와 같은 골반을 들어올리는 운동을 통해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반동을 이용하기보다 아랫배 힘으로 골반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은 사선 모양으로 근육이 붙어있기 때문에 크로스 크런치처럼 몸통을 트위스트 시켜 강화시킬 수도 있고 사이드 플랭크를 통해 옆구리의 복근을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복근 운동의 자극을 강하게 줄 수 있는 운동으로 행잉 레그 레이즈가 있습니다. 복근도 근육이기 때문에 무게를 주면서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행잉 레그 레이즈의 경우 우리의 다리 무게를 이용하여 높은 부하를 가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행잉 레그 레이즈를 할 때 복근에 자극이 안 오고 다리와 몸통이 연결된 부위에 자극이 강하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복근이 아닌 장요근이 더 많이 쓰여서 그런 거예요. 복근의 힘이 부족한 경우 복근 대신 장요근을 사용해 비슷한 동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장요근이 아닌 복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리만 높이 올린다는 생각보다 골반을 후방경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꼬리뼈를 말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진행하면 자극을 더 잘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복근 운동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이 복근 운동을 할 때 해부학적으로 내 복근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복근 운동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렸으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루틴에 맞게 내 체형에 맞게 꼭 복근 운동을 찾아서 매일매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저는 먹는 거에 비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져요. 왜 그럴까요? 살은 어떻게 빼는 거예요? 그냥 안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피플리 WTPA 강사 문나람입니다. 음식 섭취 후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또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요? WTPA 마스터 VOD 생리학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생리학으로 이해하는 다이어트 전략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꼭 필요한 내용만 기초부터 다루기 때문에 운동 전공자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운동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WTPA 마스터 VOD와 함께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